자,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까 제가 했던 내용이 여기 등기 어떻게 진행하느냐라는 절차에 있어서 이제 접수 단계부터 봤던 거죠. 접수라는 것은 이제 등기관이 받아서 처리한 건데요. 이제 받아주는 건데 이건 접수 시점이 중요합니다. 전산 정보처리에 저장될 때 그때 접수된 걸로 본다. 그 말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접수가 된 다음에 심사를 해야 돼요. 이때 심사는 이게 신청할 때 제공했던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만 가지고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만 하고 예외는 없다. 이렇게. 그럼 심사해가지고 이제 요건이 갖춰지면은 수행하고 못 갖추면 각하인데, 자, 각하는 등기 못 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하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법에는 29조에 11가지 각하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호가 등기할 사건이 관할 위반이라고 하죠. 관할 위반. 관할 등기소에 위반돼서 신청할 때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 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게 되게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예가 있어요. 10가지에 등기할 수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했다.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상 신청했다. 세 번째 건 안 했고, 네 번째 거에다 농지에다가 전세권 신청했다. 다섯 번째 거 안 했고, 여섯 번째 거. 여섯 번째 거, 일곱 번째하고 나온 게 전원보상이라고 외우는 거. 일부 지분만 보존 등기하는 거. 일부 지분만 상속 등기하는 거. 이건 안 돼요. 그 다음에 관공서나 법원이 꼭 촉탁을 해야 될 등기인데 당사자가 신청해버린다. 각하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미 보존 등기 있는데 또 보존 등기 해달라고 신청했어. 그럼 각하돼요. 이렇게 9가지가 박스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2호 위반 대표적인 것들이고, 그다음 나머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각하 사유들 3호부터 11호까지. 그중에 9호 위반. 등기할 때 필요한 첨부 정보 제공하지 않았다. 이 첨부 정보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위조가 된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11가지 각하 사유가 있으면 등기관이 반드시 꼭 각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만 고쳐오세요 해주겠습니다. 라고 보정을 할 수 있는데 보정은 다음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각하가 되면은 왜 당신 각하된다라고 이유를 적은 결정을 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각하 사유가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만약 기록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자, 그것이 이거 1, 2호 위반하고요 3호 이하 위반을 나눠야 돼. 1, 2호 위반은 절대적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권말소가 됩니다. 근데 3호 이하 위반으로 기록이 돼 있을 때는 그게 비록 하자가 있지만 실체형이랑 부합할 때는 유효가 돼버려. 유효가 돼버리니까 직권말소를 못하는 거라고요.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각하를 다 받고 그럼 이제 실행한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실행할 때는 접수번호 순서대로 하거든. 그 접수번호라는 게 어떻게 부여가 되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라는 말했었는데, 접수번호는 매년 이 1번부터 새로 부여가 돼요. 12월 31일까지 누적되는 거지. 해가 바뀌면 다시 1번부터. 그래서 이게 등기를 순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안 써지고 순위가 문제되는 갑과 골고에만 접수번호가 써진다. 뭐 이런 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다 맞춰지고 나면 이렇게 실행하고 나면 식별록 이루어간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 등기를 누가 했습니다라고 나타내는 조치예요. 그게 이제 식별록 기록하는 건데, 중요한 게 이때 등기는 마친다 그래요. 등기를 마치는 시점이 이때거든. 근데 그걸로 끝내버리면 안 되고 이 마친다라는 개념이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이랑 연결이 돼. 그래서 이때 맞춰지면 접수한 때로 소급해가지고 이때 효력 발생한다.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젠가요? 라고 했을 때 마친 경우 접수한 때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등기가 다 맞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된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등기 다 끝났을 때 등기관이 작성해 가지고 등기 권리자한테 통지해 주는 거예요. 이거 역할이 등기 권리증이거든. 그럼 등기 권리증이니까 권리증이면 권리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나와야 돼. 그리고 그 권리자가 신청을 해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등기가 보존 등기나 설정 등기, 이전 등기,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이런 경우거든.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권리자가 나왔고, 이제 새로운 권리자가 나온 등기만 있는 게 아니지.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지 않는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안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말소 등기나 뭐 표제부적 등기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요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만약 권리자가 내 거 만들어주지 말아요 라고 신청해버려? 그럼 안 만들어줘요. 그리고 3개월 내로 이거 받아가야 되는데 안 받아간다? 안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런데 자, 권리자가 새로 나오긴 했는데 그 권리자가 신청을 안 하면 작성 통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승수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해버렸어. 또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해버렸어. 그러면 권리자가 나오긴 했어도 권리자가 신청한 것이 아니니까 그 자들에게는 등기비 정보를 작성 통지 안 합니다. 그리고 관공서가 촉탁할 때도 원래 작성 통지 안 해요. 다만 관공서가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했을 때는 작성 통지 한다. 그 예로서 아까 제가 경매를 들었습니다. 경매로 부동산 취득한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그 매수인 명의 등기를 법원이 촉탁해 주거든요. 그럴 때 그 매수인한테 등기별 정보 작성해서 줍니다. 이런 것들. 자, 이게 아까 등기별 정보 작성 통지였고, 근데 등기 완료 통지라는 게 있어. 말 그대로 등기가 완료됐다라고 통지해 주는 거예요. 이건 신청인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때 신청한 사람한테는 해주는데요. 그때 이제 승수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했을 때 그때 권리를 취득한 그 권리자한테는 등기별 정보는 주지 않지만은 등기 완료 통지는 해준다. 직권보존 등기했을 때 그 명의인 그자에게는 등기별 정보는 작성 통지하지 않지만 등기 완료 통지는 해준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관공서가 촉탁했을 때 그 관공서를 신청인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관공서한테 뭐 등기 완료 통지해준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등기 완료 통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등기별 정보 작성 통지와 등기 완료 통지는 전혀 별개의 내용이니까 그 개념부터 구분하는 게 좋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보존 등기 갔는데 이 보존 등기는 이게 등기 특징이 있다고.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등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 기록이 개설됩니다. 이건 이제 개념이지. 근데 성질에서 반드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전부를 다 등기해야 되는데 일부 부동산만 보존 등기해달라. 일부 부동산 일부만 보존 등기해달라. 또 일부 지분만 보존 등기해달라면 각하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성질이고 그다음 보존 등기를 누가 신청하느냐 네 가지 규정이 있어.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그자의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해서 최초의 소유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등록받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전 받았지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로부터 이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최초 소유자가 사망해 버렸어? 그럼 그자의 상속인이 직접 상속인 명의 보존 등기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있음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 등기할 수 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은요 대장을 가져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대장에 자기 이름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쓰는 건데요. 그럼 어느 판결을 받으면 보존 등기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아무 판결 받으면 돼. 확인, 이행, 형성 뭘 받아 상관없어요. 다만 누구를 피고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원래는 최초의 소유자가 피고인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누군지 모를 때, 뭐 낙가무라고 써있을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토지면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고 건물이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해야 됩니다. 피고가 달라지는 이유는 관리 주체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피고 바뀌어버리면 그 판결 무효가 돼서 못해요. 다음에 세 번째로서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하였음 증명하는 자가 보존 등기할 수 있는데 이건 자 미등기 부동산이 수용됐을 때 사업 시행자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확인해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건물만 적용되고 토지는 적용 안 됩니다. 관리 주체를 알면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자 보존 등기 해달라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보존 등기 될 때 그때 보존 등기 특징은 이 등기 원인 칸 여기에 빈다.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가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요. 이제 그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소유권 아닌 걸 이전할 때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하고 소유권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하고 종전의 소유자를 말소하지 않아. 근데 소유권 아닌 걸 이전할 때는 항상 무기 등기하고 종전의 권리자를 말소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까 자세히 설명했어요.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했을 때 그때 그자의 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써준다고 부기 등기를 해주고, 종전의 권리자를 말소해주는 이유는 그 자리로 새로운 권리자가 들어와라,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해서 이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할 때는 항상 부기 등기하고 종전의 권리자를 말소한다, 이렇게 했고, 소유권 이전할 때는요, 소유권 전부를 이전할 때가 있지만 소유권 일부 이전할 때가 있거든. 그 일부 이전한다라고, 소유권 일부 이전한 말은요, 지분 이전한다 뜻이거든. 단독 소유가 공동 소유가 되거나 공유자 중에 1인이 자기 지분을 이전하거나 이런 것들을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하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할 때는 반드시 이전될 지분이 얼마입니다라고 써줘야 됩니다. 이런 거. 다음에 소유권 이제 구체적인 이전 원인들, 매매가 먼저 나왔었는데 매매와 관련돼서 이전할 때 이제 실거래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청 정보에다가 거래가액을 쓰고, 첨부 정보로서 거래계약 신고 필증 정보를 첨부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이 거래 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한 개라도 매도인도 여러 명, 매수인도 여러 명 있을 때는요, 매매 목록을 첨부해줘요. 그럼 매매 목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실거래가 쓰는 방식이 달라. 그때 매매 목록이 없으면 바로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다가 직접 거래가격이 써져요. 그런데 매매 목록이 있을 때는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다가 매매 목록 번호를 쓰고 별도로 매매 목록을 빼가지고 거기다가 거래가액과 부동산을 표시를 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매매 목록은 등기 기록의 일부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매매 목록을 보고 싶다, 그럼 열람 발급 가능한데 해달라고 할 때는 신청을 해야 보여준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이건 뭐 제일 큰 특징이 단독 신청이다라는 것과 반드시 전원 명의로 해야지 일부 빼놓고 신청하면 각하된다. 참, 이거 하기 전에 개념을 말했었죠. 상속은 의사 표시가 전혀 없고 그냥 사망한 상태에서 효력이 발생하니까 법률의 규정이고, 유증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라라고 의사 표시를 다 해놓고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것은 법률행위인데 그 중에 단독행위다. 증여는 계약이다. 그 개념 구분했습니다. 했고, 유증 보일 때는요, 상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전원 명의래라. 만약 일부 빼놓고 신청하면 각하돼 버린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고, 자, 유증에서는요, 이건 종류가 2가지야.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어. 포괄 유증은 통째로 다 주거나 지분으로 주거나, 특정 유증은 재산을 특정해서 주는 거. 이렇게 2가지인데, 특히 신청할 때는 유증을 공부할 때는 항상 3 주체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유증자, 수증자, 상속인, 이 3 주체가 나온다고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때 이제 이 등기해달라라고 신청할 때 수증자가 권리자가 되고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데, 이때 직접 등기가 수증자한테로 넘어가는 것이지 상속인 명의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등기 원인은 유증이라고 쓰고 원인일자는 사망일을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유증으로 인한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포괄 유증은 상속처럼 사망할 때 발생하지만 특정 유증은 등기할 때 발생합니다. 이런 거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진정명 회복. 이것은 이제 원래 등기 원인이 무효 등으로, 등기 원인의 무효 등으로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 등기할 때, 그때 원인을 진정명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해달라고 신청할 텐데요, 공동으로 해요.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현재 명인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을 한다고. 다만 현재 명인이 협조하지 않는다? 그럼 판결 받아가지고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그때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 원인은 진정명 회복이지만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 오늘 여기까지 배우신 거예요? 많이 배우셨어요? 영상 보신 분들 잘 보고 계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없으시죠?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번. 다음 주 건강하니까 꼭 다 나오세요. 뭐 파티 같은 건 없어도 그래도 내년에 봐야 된다고, 다음 주에 못 보면. 자, 그럼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